너만 알려줄게. 구독, 좋아요, 유튜브 공식 파트너 삼삼한척 선생 시즌 3입니다. 척이 온다, 척이 와. 지난 1개월 동안 해외 주식 동향을 보면 수소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기록했는데 대표주인 미국의 플러그 파워 플러스 49%, 퓨어셀 44%, 블룸 에너지 44%, 발라드 파워 40% 등 연료전지 4인방의 상승률이 모두 40%를 넘었고 유럽 업체들의 상승률도 12에서 18%로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띈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째, 자료에서 보듯이 IRA, 리파워 EU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수소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둘째,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시작되고 있고 셋째,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 산업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그동안 금리 인상이 유발한 약세장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었고 이젠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현재 2.5기가와트 수준인 수전의 설비는 차트에서 보듯이 폭발적으로 증가, 2030년 200기가와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소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과 충전소 확충 계획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한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확정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를 지중해로 연결하는 H2 매드 프로젝트에 독일도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수소허브를 6개에서 10개까지 건설하는 33개 프로젝트를 1차로 선발했고 4월이 신청 데드라인, 교통발전 상업, 산업용 수소허브가 미국 전역에 세워지는 것인데 자료에서처럼 인프라 부양안에 포함된 95억 달러의 수소와 탄소 포집 예산과 IRA 수소 생산 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를 사용하는 다양한 후방 산업들도 상용화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항공기 개발의 선두주자인 제로 에비아가 19인승 수소 비행기의 첫 시험 비행 성공, 중국 도시문행 첫 수소기차 생산 개시, 발라드 파워 네덜란드 최대 해상 풍력 단지인 홀랜드 스커스트 노르드에 연결되는 1메가와트 수소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체결, 현대차와 플러그 파워의 뒤를 잇는 니콜라가 독일의 GP 줄레에 수소 트럭 100대 공급 의향서 체결 등등등. 여기에 올해부터 그린 수소 철강을 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 4개가 동시에 유럽에서 파이낸싱이 확정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빈살만 사우디는 탄소 중립시대의 수소를 앞세워 신재생 에너지 대국이 되겠다는 각오로 2025년 가동 예정인 그린 수소 공장은 내용물 그린 수소 생태계 허브로 만드는 첫 번째 프로젝트. 내용은 그린 수소를 수출해 자율주행 수소차 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솔루션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이 적당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높을 것이지만 이제 수소주들은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것이 확정된 상태이고 특정 국가에서만이 아닌 글로벌 산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주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으로 현재 수소주에 대한 투자는 전기차의 10년 전, 재생에너지 20년 전과 동일한 시점으로 느껴집니다. 한국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업체들의 미래가 밝은 편인데 관련 토픽으로 S퓨어셀, 두산퓨어셀, S코넥, 현대로템, BMT, 효성 첨단 소재, 범한 퓨어셀 등을 관심권에 두시고 때가 오면 누가 촉선생이 선별하여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인크로스입니다. 주요 제품 현황에서 보듯이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및 검색 광고 대행 서비스로 광고주의 디지털 광고 전략을 수립해주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애드 네트워크 다윈은 광고주로부터 요청받은 동영상 광고를 동영상 컨텐츠 시작 전에 재생되는 광고 형태인 프리롤 방식으로 노출시키고 코스트 퍼 클릭 오버 뷰 CPCV라고 하는데요. 단가 산정 방식에 의해 과금 수익을 얻고 있고
T딜은 광고 메시지 발송 및 입점 수수료 발생 없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수수료로 정하는 Cost per Sales (CPS) 방식으로 과금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투자 포인트 그 첫 번째, 퍼포먼스 광고의 성장 지속입니다.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된 수수료를 받는 미디어랩은 매출 증가, 상담 요청, 앱 설치, 회원 가입 등 실제 성과를 지향하는 퍼포먼스 광고가 이끌고 있는데 올해 역시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기존 PR 광고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광고주의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에 인크로스는 지난 인수합병을 통해 서치 ad, 즉 검색 광고인 SA 광고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광고의 종합 솔루션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TV 광고를 시작한 TD의 경우 1분기부터 광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설 명절 특수까지 겹쳐 기존 추세를 돌파하는 1분기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등 본격적인 레벨업이 기대되는데 올해 취급고는 전년 대비 55% 성장한 지난해 취급고에서 80%나 증가한 2,500억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OTT 광고 시장 본격 개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초기 광고 없는 구독 시스템이었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업체, 즉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이 미국을 필두로 속속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입자 확보와 수익성 강화 전략임을 감안할 때 OTT 적극적 개입과 빠른 제도 정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글로벌 OTT 광고 요입제 도입은 국내 OTT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에 적용될 경우 국내 OTT와의 구독료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크로스는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인 다윈과 2025년까지 1조 컨텐츠 투자를 발표한 웨이브를 연결한 다윈 웨이브 광고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라이브 채널 재생 시 프리롤 노출로 광고 영역과 시간이 제한적이나 광고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VOD 등으로 확장할 수 있고 국내 시청자를 타겟으로 광고를 송출하기 때문에 광고주의 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 이미 TD를 통해 소비자 분석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어 향후 빠른 타겟팅 고도화로 광고주 니즈를 가장 잘 캐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TD의 실적 기여가 수익성을 제고시킨다면 OTT 광고 요금제는 탑라인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OTT 광고 시장 변화와 함께 실적 레벨업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지난해 잠시 주춤했을 뿐 매출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료에서처럼 12개월 예상 PER 8.9배, PBR 1.5배로 역사적 밴드 최하단. 지난 4분기 퍼포먼스 광고와 TD 성장이 두드러져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역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의 과거 주가 상승기 좌측 박스를 보시면 초입 부분에 외국인이 그리고 후반부에 기관이 기여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그렇게 매수량을 아직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월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역사적 고점 39,800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지금은 월봉상 5월 이평선을 돌려 세우려는 모습입니다. 퍼포먼스 광고의 성장 지속, OTT 광고 시장 본격 개화에 따른 수혜 등 현재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 목표가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5일 이평선 부근인 15,700원 내에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17,700원을 초단기 목표가로 60주 이평선 부근이 2만원을 중단기 목표가,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 24,0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고 14,000원을 손절가로 드리며 이상 천담한 속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